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하는 몇 가지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주의해야 할 5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나이가 들수록 더 존중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귀가 예전 같지 않아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질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상황 이해됩니다. 하지만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통화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공공장소에서는 모두가 같은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예민함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겠지만 옆자리에서 크게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면 불편한 마음이 생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크게 얘기하지? 좀 조용히 할 수는 없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자주 보이곤 합니다. 젊을 때는 큰 소리로 얘기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더 자주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청력도 약해지고 작은 소리가 잘 안 들리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를 키우게 되고 그 결과 공공장소에서 자신도 모르게 소음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나이 들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소음에 대해 더 민감합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조용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특히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공간에서는 휴식을 취하거나 조용히 휴대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 상대방에게는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죠.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말소리 하나하나가 울려 퍼지기 때문에 목소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상황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가끔씩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 세대는 젊을 때 나이가 많으면 배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나이보다는 서로에 대한 배려, 조용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배려받는 시대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이유로 특별 대우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공장소에서 대화를 할 때는 목소리를 조금 낮춰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화를 할 때는 최대한 짧게 끝내는 것이 좋고 정말 중요한 통화가 아니라면 잠시 멈추거나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도 상대방이 크게 떠드는 걸 보면 불편해지죠. 그 느낌을 떠올리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지 한 번씩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내 목소리가 너무 큰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세요. 공공장소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제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소음이자
때로는 불쾌한 정보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가끔 대화에 집중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의 눈치를 살피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경험이 많고 배울 점도 많지만 그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우선입니다. 조용하고 배려심 있는 태도는 타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공공장소에서의 배려는 단순한 예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윗사람 대접을 당연하게 기대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리에 앉으면 누군가 먼저 음식을 권하거나 챙겨주길 기대할 때가 있죠. 어쩌면 자연스럽게 내가 나이가 많으니 당연히 내가 먼저 대접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 예의였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런 관념보다는 상호 간의 배려와 존중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접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 시대에 맞지 않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나이를 이유로 윗사람 대접을 당연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나이나 지위보다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만약 자리에 앉았을 때 아무도 음식을 권하지 않는다면 왜 나를 먼저 챙겨주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요즘 세대는 나이를 떠나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윗사람 대접을 기대하는 행동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도 음식을 먼저 챙겨주지 않으면 괜히 서운해지고 요즘 사람들은 예의가 없네라고 생각하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황이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대접받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태도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요즘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배려와 존중을 중시합니다. 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윗사람에게 너무 무겁게 대접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이유로 대접을 기대하면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대신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를 떠나 먼저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모임에서 자리에 앉았을 때 먼저 음식을 권하거나 상대방에게 웃으며 말을 걸어보세요. 이러한 작은 배려가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면 그들도 우리를 더 존경하고 배려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나이가 많으니 누가 먼저 챙겨주겠지 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웃으면서 상대방에게 음식을 권하는 것이 훨씬 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들의 편안함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나이를 이유로 대접을 기대하는 것보다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이 훨씬 더 존경을 받는 길입니다. 배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첫걸음이자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대방도 그 마음을 알아채고 우리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다운 모습입니다. 세 번째, 자랑이나 허풍을 떠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이 잘 되었거나 본인이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자랑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좋은 집을 샀다거나 승진을 했다는 이야기, 혹은 본인이 사업에서 성공했던 이야기를 자랑 삼아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본인의 자랑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잘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랑이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본인의 상황과 비교하며 위축되거나 심지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랑이 계속되면 상대방은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랑하는 입장에서는 자녀의 성공이 자신의 성취가 너무 기쁘고 뿌듯해서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랑이 부러움으로 느껴질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자신과 비교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대화에서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자랑은 부모로서 충분히 자랑스럽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거나 좋은 직장을 얻으면 부모로서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죠. 우리가 오랜 시간 노력해서 이룬 성공이나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면서 자랑할 것도 늘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룬 성취를 인정받고 싶고 그것을 통해 존중받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랑을 하려는 그 순간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그들이 그 자랑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상대방의 상황이나 기분을 먼저 헤아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 자랑은 대화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상황과 비교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아무리 긍정적인 의도의 자랑이라도 결과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랑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랑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들의 고민이나 기쁨을 먼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러가다 보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랑도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랑이 더 이상 일방적인 자랑이 아닌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랑을 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너무 과장되게 말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랑보다는 상대방과의 공감과 대화 속에서 자신의 성취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대화의 흐름을 조율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의 핵심은 소통과 공감입니다. 자랑은 일방적으로 내가 이룬 성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랑이 주된 목적이 되는 대화는 쉽게 지루해지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기쁨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대화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화의 핵심입니다. 결국 자랑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때 우리는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랑보다는 공감,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며 대화를 나눈다면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편견과 고집에서 비롯된 단정적인 발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 의존해 세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각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게 되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해라며 모든 것을 단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정적인 발언이 상대방에게는 고집으로 느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후배와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종종 내가 더 잘 아니까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경험이 많은 만큼 상대방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조언이 상대방에게는 고집으로 비춰지면서 오히려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었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단정 지어진다고 느낄 수 있죠.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대화는 단절되고 서로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많이 공감되시죠? 경험에서 우러난 말이니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이나 그로부터 얻은 교훈들은 분명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 이건 내가 다 해봤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발언은 고집스럽고 다친 태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존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나이와 경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조언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정 짓는 말투는 오히려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만들고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나름의 경험과 생각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이야기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할 때 자연스럽게 대화는 더 원활해지고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즉각적으로 그건 틀렸어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아, 그런 생각도 있구나.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렇게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있으면 상대방도 우리의 조언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배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열린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도 그에 따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미 겪어본 일들로 인해 내가 더 잘 안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모든 상황이 똑같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다는 열린 태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국 더 많은 경험을 쌓을수록 우리의 조언이 더 가치 있어질 수 있지만 그 조언이 고집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듣고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우리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상대방도 우리를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외모를 가꾸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외모에 신경을 덜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예전만큼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나이 들었으니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외모는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뿐 아니라 자기 존중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그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전달됩니다. 깔끔한 외모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어떻게 돌보느냐는 자기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첫인상은 종종 외모에서 시작되며 나이가 들어도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모에 신경을 덜 써도 된다는 생각은 오히려 자신을 소홀하게 대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가꾸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몸매를 유지하거나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어려워지고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해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은 자기 존중의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외모를 가꾸는 일이 사치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더 이상 남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는 첫걸음입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에게 보이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존감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자존감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무기력함을 느끼고 자신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반면 적절한 옷차림과 깔끔한 외모는 자신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돌보는 것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매우 중요합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정돈된 외모는 자신감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모를 가꾸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외모는 자신을 돌보는 첫걸음이자 자신감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데 외모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적절한 옷차림은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이에 맞는 편안한 옷차림과 깔끔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적절한 액세서리 등을 통해 우리는 더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작은 실천이지만 그 결과는 큽니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주고 타인에게도 더 좋은 인상을 남기며 나아가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듯이 꾸준한 외모 관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국 외모를 가꾸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외모에 신경 쓰는 태도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한 5가지 행동 중 혹시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행동들이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인간관계를 더 깊고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